이분이 남편이고, 근데 그 꼰대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근데 이게 꼰대가 비판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에 이게 내가 조심스러워. 실은 내가 마침 또 본 게 이번 회차여서 어쨌건 이분을 다루긴 할 텐데,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부의 문제는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라서 남자 편 든다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근데 진짜 절대 그게 아니거든. 음. 방송에서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려면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건드리더라고. 약간 넌지시만 언급하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저러 말씀을 왜 하시는지도 알겠고 상담사분이 어떤 걸 알아서 저 말을 하는지까지도 알겠는데 이게 약간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여기 남자분은 공무원입니다. 아내분은 금융업. 그러니까 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는 2살 차이, 결혼 생활은 27년 차.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결혼 생활을 27년이나 했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정말 성실한 남편, 아내도 두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원더우먼이죠. 정말 그 여기 이혼숙녀 캠프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겠구나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은 남자분 편드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 지금 이 걱정되더라고. 왜냐면 이거를 남자 입장에서 저 사람의 술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질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술을 너무 먹어요. 남편이 술을 어떻게 끊게 하죠? 그래서 이 남편 용돈도 뺏어보고 각서도 쓰게 하고 재산 명의도 옮겨보고 감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술을 도저히 못 끊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 거거든.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편의 버릇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취준생에다가 대학생,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는 않은 친구들이고, 여기서 어떤 분이 이혼을 원하는 거냐라는 거에 아내가 저요!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거든. 아우, 저는 이혼 원한다고. 뒤에서 그 퍼센트 할 때도 95%를 적어놔요. 얼만큼 이혼하고 싶으세요? 95%. 남편은 50%라고 해. 근데 아내가 이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이 커플을 보고서 제가 여러 거로 좀 느낀 바가 있는 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남편도 이 아내에 대한 사랑? 모르겠어. 이거 사랑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거의 강박적으로 이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서로 매뉴얼을 몰라. 매뉴얼을 모른 채로 지금 27년을 살아온 거야. 근데 그 매뉴얼을 몰라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남편은 그 해결책을 술로 찾았어. 아내는 불안이 커지면서 그게 물론 여기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집착이나 그런 걸로 아마 선택하게 될 거야.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도 독립하고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불안도는 더 커질 거거든. 왜냐면 외로움이 커지니까. 그러면 서로 매뉴얼을 모르고 그냥 술만 끊는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술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아빠를 탓하라고 이 가족은.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술을 더 먹고 이상행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술을 마실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술 자체를 좋아해. 근데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 딱 들으면서 이건 직관적인 말이에요. 연구 결과를 본 건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건 술로 무언가를 회피하려는 시도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냥 술이 좋아. 밥 먹으면 술 생각나. 아이 밥 먹다. 아이 맛있다. 신난다. 아이 신난다. 근데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신나서 마시지 않아. 아, 술이라도 마셔서 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억압돼 있던 게 터져 나오겠지 더. 근데 이 남편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남편이 원래 술을 못 마시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놀던 친구들은 술을 마시잖아요. 일찍부터 술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술의 맛이 들려. 성인이 되기 전부터 들리기도 해. 그런 애들은 오히려 주사를 뭐 이렇게 말 많아지고 그래도 사고를 크게 안 쳐. 걔네들은 원래 사고를 치지. 그게 무언가로 회피돼 있고 의존돼 있다라면 문제인 거지. 단정 짓면 안 되지. 하지만 의존성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겠지. 근데 의존성 검사할 때 보통 혈액 검사나 뇌파 검사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설문으로 해. 지금 현재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그 주기와 그걸로 일단 굉장히 많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말에 남편은 삐죽거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어. 남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근데 그 책임감이 가족이랑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남편이 회피형이라고 했잖아요. 회피형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더라도 그게 헤엄을 치고 있는 자신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위에 보이는 백조의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해. 그래서 회피형 중에는 이렇게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그래서 아내는 이혼 서류도 쓰고 이혼 문턱을 수차례 들었는데 아내는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아니면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엄마 아들 하지 마. 집 나가. 이 개념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자식 내쫓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수차례 이혼 문턱을 넘어섰지만 그건 수차례 혼낸 방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엄하고 그리고 자비가 없는 부분이 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남편의 매뉴얼을 몰라서 그래. 지금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계속 경고하고 각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돈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 각서 그리고 이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채찍 주로 채찍 위주로 간단 말이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알아요? 가장 쉬운 방법. 다른 거에 중독되면 돼요. 그게 제일 그래도 나은 게 뭐 일 중독 아니면 뭐 사람 중독 그런 거지. 그게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빠르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 그러면 이거는 가장 빠르게고 중독은 왜 생기냐? 내가 이거에 의존하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셨을 때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술을 안 마시면 괴로워. 그러면 밑에 있다가 술을 마시면 올라갔다가 술 깨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 괴로워. 술을 안 마시는 상황이 괴로워.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가 괴롭고 외로운 상태인 거야. 최소한 퇴근한 후에는. 그래서 남편은 술을 끊어야지 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은 그 상황이 괴로워서 집에서 나가는 거야. 남편은 아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좀 없고 내가 바라는 어떤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는 아니야. 하지만 열심히 살고 항상 쉬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남편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가 매뉴얼을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했고 문제가 있지만 남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남편은 그 당시에 자기 남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매뉴얼을 잘 남편이 체면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으로는 일을 열심히 해. 단점으로는 체면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 그러면 이 사람은 체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시험에 떨어져서 안 가고 싶어. 가족 모임에 안 가고 싶어. 그 처가 모임에 가면 뭐 이번 시험 자기가 떨어진 그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간다는 말을 참아 못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여기서 뭐 자기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가. 아이씨 이번 너나 가. 나 그냥 아프다 그래. 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안 가. 아이씨 안 가. 이러고 안 가.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공무원에 갈아 넣은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거기서 끌려갔어. 거기서 끌려가서 친척들 얘기해서 하하호 하는데 자기는 기뻐? 기분이 아주 거지 같아. 그래서 어울리지를 못해. 그래서 거기 동서랑 우리 술 한잔인데 나가서 하자. 나 이러면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남자라도 하나 붙잡고 얘기하려고 갔어. 근데 동서는 자기 와이프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들어갔어 먼저. 나는 이따 들어갈게. 왜 이따 들어가겠어. 그 안에 섞이기가 싫은 거야. 가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거든.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다 있고 그냥 노래하면서 혼자 있는데 거기서 우르르 들어와서 딸도 뭐라 그래, 처제도 뭐라 그래, 장모 뭐라 그래, 끌고 나가. 이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만약 이 사람과 친척이었다면 거기서 그냥 다들 나가 있어, 다들 돌아가 있어, 별일 아니까 다들 가 있어 하고 난 그냥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그러면 뭐 처음에 욕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안주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안주 하나 좀 갖고 와요. 이렇게 해서 안주 하나 내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해결되거든. 이게 극단적으로 잘못 풀린 회피형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회피형들을 다루는 방법은 까다로울 수는 있어. 근데 이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남편이 잘했다는 거 아니야. 이 방법을 했으면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근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 집안에 없어. 어느 정도 회피형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회피형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감정을 억압시키는 훈련을 받아왔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회평이 더 많아. 그래서 최소한 회평을 다루는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술 먹고 달라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수 있죠. 술 먹고 달라지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술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술을 좋아해서 마신다기보다는 억압된 것을 풀고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도 이게 처음부터 남편을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 매뉴얼을 모르는데 성실하고 착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남들의 피해도 전혀 안 주고 그런 뭐랄까 공정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성실한 뭐 그런 사람이니까 결혼을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 햇님과 북풍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코트 벗기기 내기를 했는데 북풍은 못 벗기잖아. 북풍처럼 해서는 점점 옷을 여미잖아요. 이게 술을 점점 마시는 거야. 햇님은 결국 옷을 벗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닌데 그 포인트를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북풍의 힘으로 이 남편의 술이라는 코트를 벗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잠깐 바람을 세게 팍 불면 잠깐 코트가 펄럭일 수는 있겠지. 근데 하면서 다시 여미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분은 실은 이 이혼숙녀 캠프를 통해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모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 가족은 실은 하나가 있어. 남편이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뭘까? 이혼도 방법이야. 이혼도 방법 맞는데 근데 딸이 또 독립해서 딸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딸들이 아빠로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들려주는 거야, 실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한 발 빠져 있고 남편은 집에서 자기가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는 거를 집에서 딸들에게 한 반이라도 받으면 남편 술 문제 해결돼요. 딸들하고 사이 안 좋아. 그래서 딸들이 실은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애틋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딸들이 엄마만 애틋하게 생각해. 그리고 엄마가 불쌍해서 저런 아빠 버려 기회 주지 마 이렇게 하면서 딸 둘이 다 아빠랑 대화를 안 하고 단절해 버렸거든. 어쨌건 그렇게 되면은 이 가족 이 아빠 술 끊어요. 저걸 술로 해결하면 안 됐고 좀 더 딸들에게 그러니까 뭐 아내도 이렇구나 딸도 이렇구나 이러면서 현명하게 본인이 갈 길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최소한 그런 기본 인사 서로 주고받고 안부 인사 정도 주고받고 뭐 그냥 아빠 요즘 괜찮아? 뭐 건강 괜찮아? 술 마시지 마. 오늘도 일 잘하고 이것만 뭐 딸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남편 술 저 서서히 끊어요. 술 안 마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남편은 술을 끊어요. 남편도 표현을 못했고 원래 회피형들이 감정 표현 잘 못하거든. 우리가 회피형, 불안형 다양하게 다루지만 극단적인 케이스와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간 케이스들 이런 게 보면은 다르죠. 똑같은 회피형이어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 아내가 딸들의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지금까지는 이게 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컸다라는 생각에 뭐 하소연도 하고 니네 아빠 왜 그러니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그랬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따님이 어렸을 때 엄마와 굉장히 친했고 할 말 못할 말 없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모녀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아내분이. 왜냐면 뭐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부부 입장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식 앞에서 배우자 욕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애들한테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든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친구들한테 맨날 하소연하더니 생각보다 사이가 나쁘지 않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애들은 그런 거 몰라. 애들은 그렇게 자기 딱 규정돼 버려. 그래서 애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잔소리 할 때 하더라도 애들 앞에서 늦게 들어오고 이랬을 때 아유 아빠 지금 저것 때문에 표창장도 받고 하시는 거야. 아유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소갈이 하더라도 남편한테 갈고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어. 딸들이 지금 거의 뭐 10년 뭐 이렇게 되면서 아빠는 맨날 외박하는 나쁜 사람으로 지금 머릿속에 찍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아니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아빠를 기준으로 아빠가 술을 안 마시는 솔루션이 그렇다는 거지. 뭐 딸들이 저희 아빠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할 때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는 말하긴 힘들어. 여기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지. 왜냐면 이거는 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는 이 부부의 모습 그리고 아내분의 처세 그리고 남편의 처세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지.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딸들 입장에서 방금 아니 우리는 그동안 엄마의 하소연 듣는 것도 실은 엄마가 불쌍하니까 기꺼이 들었지만 엄마에게도 계속 하소연이라는 걸로 고통받았고 아빠가 계속 술 마시고 바꾸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고통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보상받죠? 그럴 때는 이제는 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적으로 스스로 삶을 세우려고 하고 만약 그런 게 힘들다면 부모 사이에서 특히나 어머니과도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일단은 둘 사이에서 독립하시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겠지. 아까의 솔루션은 남편이 술을 안 마시는 가장 쉬운 방법,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고 딸들은 대학생이고 취준생이고 다 크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어리지. 아직 저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영향을 크게 받을 나이란 말이야. 아빠가 술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아빠가 바라는 거는 그거라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체면만 세워주면 몸을 갈아 넣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의 이력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표창장 받고 이런 게 있어. 딸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 부부의 사이는 차라리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근데 이제 물론 좀 잔소리를 줄이고 남편도 더 애를 쓰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의 본질을 봐야 돼.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식들 열심히 키워온 거는 맞거든. 그럼 당연히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그래서 남편도 이 아내가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의 어떤 권위와 그 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권위 있는 가정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남편도 깨달아야지.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거야. 남편은 그것만 보고 살았을 거거든. 엄청 엄한 아버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어. 그게 남편의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야.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바꿔자니 본인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 남편이 은퇴하고 비리비리해지잖아요. 못 버려. 이 아내는 절대 남편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도 많고 그리고 의지력도 있고 그런 분이어서 이 아내가 뭐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 이제 남편 제작진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남편은 제작진하고 있으면서 이제 중간에 촬영을 안 하려고도 했던 거예요. 사전 인터뷰 마치고 가서 이제 한 10일쯤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내가 애들도 그렇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술 한 잔 하셨겠지. 술 한 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내가 방송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내가 너 가족 지키고 싶으면 방송 나가자 이렇게 했겠지. 근데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나간다고 했는데 또 술을 끊긴 싫은 거야. 왜냐면 나는 계속 무시당하고 있고 내가 나만 잘못했어? 왜 대체 나만 그래야 되라고 남편은 또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이제 그냥 안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냥 나가지 말고 도장 찍자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촬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만 문제가 심각한 부부라고 생각하진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또 선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또 새벽에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난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 저 만만한 새끼 아니니까 이러면서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는 뭐야?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저 한마디 건네스 뿐인데 이 책에도 그 포인트가 있거든. 스몰톡하는 방법에도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이 사람 머릿속에 오랫동안 돌고 있는 이야기야. 그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거나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 얘기겠지. 그러면 내가 만만한 사람 아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 깊게 뿌리 박힌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병원에 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터부시했었으니까. 그래서 나 이번 주에 방구에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뭐야? 이 뒤에서 나오거든. 남편이 어렸을 때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맞았대. 옛날에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들던 예시야. 옛날에 밥상머리 예절 안 지키면 숟가락으로 이마를 맞던 세대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렇잖아. 왜냐면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야 그건. 아버지가 밥상에서 이렇게 딱 밥 제대로 먹지 않는 애를 혼내는 거는 물론 나는 그렇게 혼나진 않았어. 항상 뭔가 이렇게 혼날 때는 그 딱 확실하게 엎드려서 제대로 맞았지 그렇게 맞진 않았어. 그렇게 당했대.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야. 남편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 가장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 가장의 위치가 됐는데
자기는 웬걸? 항상 동등하게 모든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인 거야.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 돈을 내야 돼. 남편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집에서 아내한테 엄마한테 돈을 내는 걸 봤을까?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기 위한 또 그 모습, 이 안에서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술로 풀어지는 거거든. 남편은 이 술 문제가 성숙하지 못했고, 지금 본인이 딸들하고도,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잘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왔어야지. 그냥 술로 풀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나와 술을 마시지 않는 내가 점점 괴리가 커지는 거지. 술을 마시지 않는 나는 술을 마셨을 때의 죄책감과 현실에서 또 원래 더 잘 살아야지라는 체면,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뭐 지킬 박사처럼 되는 거고, 술을 마시는 나는 내가 그렇게 지킬 박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억압된 감정들이 술을 마시고 터져 나오는 입장이 되잖아요. 얘는 터지는 거잖아. 폭발이잖아. 술은 그냥 해소가 아니고 그냥 폭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남편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서로가 매뉴얼을 알고 서로가 조심을 하면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 지경에 안 이르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50대. 왜냐면 거기에서의 남편은 권위적인 가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권위적인 가정이 디폴트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아내들은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어머니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엄격하고 쉬면 안 되고, 그 남편에게는 나도 희생하니까 너도 희생해야지라고 하면서 가정의 모든 걸 희생하길 바라는 아내, 자식들은 MG니까 대등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남편, 아내, 자식들의 갈등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방송 나 혼자 그냥 출연할까요? 근데 그거 안 되지. 그래서 뭐 촬영 안 한다고 했지만 그 이혼 신고서까지도 작성을 해가지고, 보통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존엄빠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커져. 자기가 술 마시면 죄책감 때문에 커져. 그러면 지킬 박사의 마음이 커지는 거야. 근데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기본값은 그 권위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야지만 내면의 그 욕망이 점점 커지고, 내가 이건 무시당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자기 아버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현실은 어쩌면 나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가 그게 맨정신에선 터져 나오지 않다가 술로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술 한잔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니까 그 순간엔 해소가 돼.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는데 또 뭔가 내가 집에서 무시당하는 거고 집에 가서 또 혼날 생각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얘라 모르겠다 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된 거야.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기왕 나가기로 결심한 거 최대한 자기 평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물론 맞아요. 맞는 얘기야. 남편은 최대한 내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가 두려워. 이건 마치 그 호수 위에 백조한테 야, 너 그 밑에 발 얼마나 허우적대는지 좀 보자. 백조의 다리를 들고 거꾸로 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백조 입장에선. 물론 백조가 거기서 자기가 아름다우려고 호수를 헤엄치는 건 아니지. 인간적 관점에서 백조가 아름답다는 관점에서 그걸 이렇게 드는 거거든. 그래도 남편은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심을 하고 나왔다. 적금 해약해가지고 진짜 혼자 살 집 다 알아봤다. 어디로 갈 건지부터. 근데 이 남편이나 아내도 이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 않고, 남편도 진심으로 집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이혼으로 가는 커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진짜 더 밖으로 놀아.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끄고 자식들하고만 친하게 지내. 그래서 남편 뒷담화 하지도 않아. 뭐 가끔 하지. 오늘도 안 돌아왔어. 뭐 이 정도로 하지. 남편은 뭐 이렇게 뭐 명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회사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는 여자친구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애들 결혼할 때까지 그냥 지내다가 애들 결혼하고 이러면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서지. 그거 은근히 많은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이 커플은 안 그렇거든. 남편은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에서 권위 있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 가정으로 자리 잡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남편이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남편이 나에게 다정했으면 좋겠고, 그게 원동력이 돼주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른 걸로 채워 나가는 게 이제 어른이 돼서 할 일이긴 한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직 사회에서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 그걸 스위치로 탁 바꾸는 게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이혼숙녀 캠프에 나온 남편의 세대는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세대지. 나도 어려운 세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연습하고 배워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자승자박이긴 해도 집에만 들어가면 3대1로 싸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쵸.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남편은 혼자 살 집 다 알아봤고 어디로 갈 건지부터 다 알아봤대. 그렇게 이혼하고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두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서 이혼한다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아니죠. 남편은 권위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게 목표 지점이고, 그러니까 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존경해줬으면 좋겠다. 이 존경을 바라는 게 목표 지점이고,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다정하고 그래서 우리 딸들과 나를 더 사랑하는 남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바라는 책임감과 남편이 바라는 책임감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둘 다 실은 최고의 지향점은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 커플은 물론 이제 남편이 이 체면을 갑자기 신경 안 쓰고 뭐 아예 뭐 체면이고 됐고 내가 가족들이랑 잘 지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갑자기 막 생각을 고쳐먹고 딸들한테 딸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그래도 아빠가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도 아빠 사랑하는 거 알아. 나는 딸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네 엄마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하고 딱 내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못하는 요리 뭐 이렇게 막 스크램블해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근데 이것도 어때? 이것도 불가능하지. 아까 말했던 딸들이 같이 밥 먹는 거나 뭐 이거나 뭐 둘 다. 아니면 아내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아내는 아까 말했던 대로 남자의 권위는 이런 거구나. 남자들은 이런 걸 바라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 남편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나중에 적당히 마셔. 당신 걱정돼서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술국 끓여주고 이렇게 돈 보내달라면 돈 보내주는데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뭔가 그렇게 현실적인 거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서 딸들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자리를 한 번씩이라도 마련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끌고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이 세 가지 방향 다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네. 따져보니까 어려운 부분에? 아니, 왜요?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아니야. 근데 절망 가족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뾰족한 솔루션은 당장 수행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이제 노력하면서 이제 서서히 맞춰가야지. 그만큼 술도 계속 맛있어지면. 근데 이 일상이 회복이 되면 술의 의존도 자체는 낮아져요. 남자들이 서열을 꼴찌할 때는 그냥 책임감 때문에 그냥 져주려고 하는 거죠. 져주려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인데 밖에서 뭔가 그런 자기가 어떤 권위가 없으면 그걸 집에서라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마 남편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대놓고 권위가 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퇴근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모습들도 나는 물론 남편의 잘못이 방송에서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건 뭐 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밥 먹었나 하면서 서로 챙기는 관계야. 근데 나는 좀 여기서 안타까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는 당연히 안타깝지.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아내가 자기 낙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분이 지금 삶에 낙이 있을까? 물론 방송에서만 안 나왔을지도 몰라. 방송 끄면은 집에서 펌프 같은 거 하면서 밤새 막 잘 놀 수도 있겠지 혼자. 근데 방송이니까 펌프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건 방송에서 봤을 땐 아내분이 낙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어? 술 먹나 보다 하면서 뭐 집에서 그냥 혼자 취미생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느껴지면서도 이게 그 남편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쪽 방향이면 좋은데 기다려서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올라가니까 오면 혼내. 자기 낙이 없는 거야.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지금 아내가 물론 뭐 책도 읽고 이러고 있지만 근데 남편은 집에 가면 또 남편은 뭐야? 집에 가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맥주는 원샷이라고 이러고 앉았네. 그래서 제가 저녁 먹고 들어올 거야? 문자 보내면 여기는 근데 또 하트 입술 아내도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는 거지. 이 아내분도 방법을 잘 몰라. 내가 봤을 때 남편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이게 주도권이라는 게 야 너 무릎 꿇어 아니면 너 각 섰어 이게 주도권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 하면서 우쭈쭈 해주는 것도 실은 주도권이거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라고 될 수 있는데 그걸 몰라. 이제 아내분이 나는 진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하트 입술 이렇게 붙인 것도 그래 남편을 사랑해보자 더 사랑해보자라고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 아내분도 이 남편이 뭘 바라는지 어떻게 이 남편이 바라는 걸 채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본질적인 걸 모르니 형식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남편도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고 다정하려고 생각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지. 차라리 남편이 이 정도 책임감이 없고 더 이렇게 자기 감정 드러내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물론 그러면 공무원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성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이드 씨가 탄생하지 않아요. 애초에 지킬 박사가 아니면 하이드가 탄생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뭐 권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건 권위랑은 달라. 약속했으니까 전처럼 안 하겠지. 존댓말 쓰네 카톡으로는 또. 그래서 그 말은 솔직히 못 믿겠고 그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근데 남편의 마음이 고쳐지고 외로움에서 해소돼도 지금 당장은 술의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술을 끊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술을 끊는다는 행위를 유지하려면 본질적인 해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수는 있어. 술을 끊는 방식으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지금 여기서 저 남편이 가진 그 무시당한다는 생각, 외로움 이거를 유지한 채로 술을 끊는 형태를 해봤자 다시 술은 마시게 돼. 병원 안 가면 술 가능성 없다고? 하긴 병원을 제발로 가야 돼. 근데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술을 끊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이 남편의 표정 봐봐. 세상 행복해 지금. 물론 여기서 효과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술 마시면서 지금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쌓여서 술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지금 술이 굉장히 친구가 됐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끊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술이 무슨 낙이랑 연결이 돼 있냐면 이 남편이 세상에서 자기가 남자로서 권위가 인정되는 순간과 술은 연결돼 있어. 처음에 이제 후배들하고 술 한잔 사주고 이러니까 후배들이 아우 역시 우리 역시 우리 계장님이랑 술 한잔 하면 제가 뭐 진짜 다 풀리네요. 제가 계장님 같은 아버지만 있었다면 아니면 계장님 같은 형님만 있었다면 어떨까요? 막 그런 거 들을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원래 그런 거 한두 번씩 해주잖아. 그러면 이분에게 술은 뭐랑 연결돼 있겠어? 권위랑 연결돼 있는 거야. 그 마음속에 비어있던 권위와 술이 연결돼 있어서 술을 버리는 건 권위를 버리는 거랑 비슷해. 그 어떻게 술을 포기해? 그래서 치료받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동안. 여기서 치료받으면 그 낙이 사라지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하려면 실은 여기 가족들이 강압적으로 와서 술을 하자 하는 거 찍어 누르면 거기서 권위를 추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가서 빨리 치료받아. 가서 찍어 눌러? 아니면 막 납치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래? 찍어 누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권위를 찾고 싶어. 자기가 뭔가 세상에 의미가 없는 사람 같으니까 술을 절대 못 버리는 게 되는 거야. 굉장히 큰 문제지. 술값을 거의 뭐랄까 신입 월급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뒤에서 상담사님이 팩폭을 날리거든. 당신은 호구입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담사 말을 이렇게 잘 듣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박하거든. 그건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존경받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떤 그런 상담사의 권위에 도전해버리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호구인 부분에서는 반박을 하는 거. 웬만하면 반박 안 하거든. 사회적 체면도 있고 또 전문가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걸 있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술을 못 끊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딸들이랑 이렇게 하면 시간을 보내야 이 사람이 술을 끊을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된다는 거야. 근데 이분 술 마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술이 땡기긴 하더라고. 술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 약간 이런 느낌.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약하고 자기가 강한 존재고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권위가 자동적으로 책임감에는 붙어 있거든. 그러면서 아버지는 술을 끊고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신 거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위는 나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집에서 부모님들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님 권위가 있지만 친구 같은 부모님이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긴 하거든.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가족의 모습이든 아니면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상담 치료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결국 가족의 지지가 있든 아니면 남편이 드라마틱하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든. 근데 그게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나는 이걸 보면서 좀 보였어요. 근데 약간 그 이번 숙녀 캠프에서는 그쪽 방향으로는 안 다루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신다. 그냥 뭐 안 마셔도 돼 이럴 수 있는데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술에 의존한 사람이 술을 끊는다? 그러면은 인생을 불행으로 채우는 게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중독인 사람들은 그 중독을 해소하려면 가장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거에 중독되라고 했잖아요. 중독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야. 다른 거에 중독돼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거든. 술 먹는 것 말고는 다른 취미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남편이나 아내나 지금 그런 것 같아. 일을 하고 가족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남편은 가족만 알고 살았는 게 결국 일을 하면 가족도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만 알고 산 거지. 그래서 소주를 4병. 아, 근데 진짜 이 처음에 시작은 그런 감정적이었던 거겠지만 지금은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 그 남편은 본인 모습을 보기가 힘든 듯하다라고 돼 있지만 뭐 이거는 힘들다기보다는 좀 부끄러울 거예요. 저런 게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게. 그렇게 이제 아내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죠. 뭔가 책을 뭔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 뭔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도 인생에 낙이 없어.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왜 차라리 술을 좀 한잔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라도 안 기다리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그런데 이제 남편은 말을 아까 되게 애매하게 했어. 밥 먹고 이따 밥 먹고 뭐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이따를 슬쩍 말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은 당장 혼날까봐 두렵지만 아유 한 잔만 하고 들어가야지. 근데 한 잔이 한 잔데 한 잔이 2잔 되지. 뭐 2잔이 또 4병 되고. 그러니까 저것도 실은 그 당장 순간을 모면하려는 회평 같은 스타일이긴 하지. 그러니까 아내는 오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 말을 또 미안해서 남편은 못해. 그쵸, 맞아.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이죠. 서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서로 매뉴얼을 모르고 서로 방법을 모른 채로 성장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지.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은 어린 시절 인생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매뉴얼을 잘 못 읽어.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가 난 너 좋아해 라고 제스처를 보이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거를 싸우자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내는 여기서도 이제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하루면 괜찮아도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보통 고역이겠어? 삶이 지옥이지? 이렇게 또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저거를 어디선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어디다 해소해? 딸한테 해소하지. 딸이랑 얘기를 하면서 풀었겠지. 그렇게 해소를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딸들이 아빠를 미워하게 돼버렸어. 그렇게 어쨌건 지금 아내는 남편이 집에 안 오니까 계속 저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아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을 거야. 근데 아내가 그렇게 기다리는지는 모르고 지금 2차 가자고 이러고 앉았네. 그리고 이제 계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산 플렉스 하시고 여기서 가격이 얼마를 쓰신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나한테 이렇게 쓰는 돈은 엄청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호구추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야. 남편은 자기가 집에서 세우지 못하는 권위를 밖에서 해소를 하면서 결국 저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집에서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권위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남편도 저런 부분에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가족들 모두가 합심을 해서 서로가 한 방향을 보면서 가면 난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 입장에서 바라는 거, 아내 입장에서 바라는 거, 자식 입장에서 바라는 게 다 다르고 서로가 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버리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이게 좀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어쨌건 자기가 술을 이제 안 마시겠다고 각오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술을 안 마셨을 때 가족들이 그거에 따른 보상을 줘야 돼. 그 보상이라는 게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존경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다정한 거를 서로 또 노력을 해서 줘야지. 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밖에 나가서 이게 돈질을 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아까워. 들어올 때 술 마시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계속 보니까 더 밉고 소리가 이쁘게 안 나가고 딸들도 그런 아빠가 부끄럽고 분노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남편은 또 집에 오면 권위를 존경을 얻지 못하니까 악순환.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유 뭐 취한 사람이 뭐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그래 거기서 그 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자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값은 많이 내고 저렇게 매번 나서서 술값을 계산하는 게 본인도 안 그러고 싶을 거야. 후회되고. 근데 후배들과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권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술주 한잔 했겠다. 와이프한테 전화 오니까 이씨 우리 앞에 왜 전화 와?
이게 이 남편의 본성이 아니거든. 이 남편 남들 앞에서 험한 소리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술 마시면 막 나오지. 억압돼 있어. 그래서 이제 술집 왔는데 뻥치고 있네. 이 차를 이제 왔겠지. 센 척하고 있어, 센 척하고.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제 시작했다는 거 뭐야.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알았어, 끊어라고 딱 이렇게 센 척 하시고요. 그래서 속이 아파. 근데 이제 아내도 이거 그냥 좀 이렇게 실은 남편의 이 오랫동안 이 술버릇이 오래됐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렇게 항상 괴로워하고 있어. 아내는 이게 지금 거의 십몇 년을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저기 매일 저렇게 불안에 떨고 계속 속고 계속 뭐 왜 안 들어와? 아침에 또 싸우고 힘들지. 차라리 아내가 에휴 이게 얘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냥 뭐라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나는 나대로 좀 재밌게 살련다 하고 본인 좀 재밌는 것도 찾고 이러면 오히려 이 지금 남편 술의 의존성은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근데 또 아내는 남편이 걱정되고 또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게 안 돼. 남편은 아내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한다고 생각해. 딸들도 그래 나한테 뭐 돈이나 받아가려고 그냥 아빠라고 인정해주는 거지라고 생각해. 근데 내 생각에 아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여기서도 물론 돈이 나가고 이제 그런 게 그렇지만 진짜 돈 걱정하는 사람은 위치 추적과 어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계산할 때 뭐라 그래. 그리고 카드부터 잘라버려. 내가 돈 걱정하는 아내잖아요. 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꿔버리거나 돈 월급을 다 압수해가지고 용돈을 줘.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각서를 쓰고 뭐 명의 이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실은 월급을 이쪽으로 받고 용돈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아내가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리고 이게 보면 아내가 이 여기서 돈 막 다 쓰고 그랬을 때 남편이 아침에 이거 계산 돈 좀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내는 그 전에도 돈을 종종 줘왔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아내도 여기서 막 잔소리하고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만 해줄 건 또 다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건 지금 도 풀려서 노래방 가재. 노래방이 그 이 본인만의 이 술 여행의 방점인가 봐요. 항상. 그래서 노래방을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카메라 다 있는데 그러니까 촬영되고 있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술에 안 취했을 때는 정말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지킬 박사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얘기하는데 술을 마시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억압된 이상적인 지킬 박사의 삶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맞아. 그래서 하이드가 나오는 거야. 저까지 사남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모이면 18명. 그래서 18명 온 친척과 함께 여행을 가는 어느 날. 이게 저녁 먹으면서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셨고 남편이 딱 이것까지만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남편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내가 조용히 와가지고 챙겨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동서랑 마셨으면 이제 뭐 동서가 온다거나 그래든 막 장모의 처제에 막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체면이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지. 그래서 엄마가 하도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동생이 그러면 찾으러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장모랑 처제가 갑자기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데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고 혼내면 거기서 한 명 아내는 누군가는 또 촬영하고 있고 그거를 그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견딜 수 있는 일이었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새벽 1시 40분. 근데 이제 안 오니까 찾아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장모랑 처제 손에 붙들려서 돌아가고 싶은 이 상황 자체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완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에 힘이 없으면 힘을 과시하려고 해.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약한 존재고 세상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더 폭력성이 드러나. 더 내가 권위가 추락하고 힘이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힘 있고 그래서 방구석 여포가 되는 거야. 방구석 밖에서는 여포가 아니라 뭐야 제일 약한 사람 피렘이니까 방구석에 들어왔을 때 여포짓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솔직히 좀 모르겠어. 남자들은 저런 상황을 절대 만들진 않아. 왜냐면 이거는 상대를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는 거긴 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의 폭력성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처제나 장모님도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모님이 와가지고 알면 빨리 일어나 얼른 이러니까 생각해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이 잘못했지 당연히 남편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도 너무 걱정되는 거야. 남편 잘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한 대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는 찍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비참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에 올려는 책임감을 한 거야. 근데 책임을 한다고 왔더니 여기에서 어울리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주인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장모에게 욕하고
성질나게 진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거든. 여기서 조용히 노래 부르고 있었어. 여기서 뭐 부시고 안 그랬거든. 뭐 장첸이야? 안 그랬어. 도끼질 안 했어. 그냥 조용히 먹고 있는데 장모랑 처제가 오면서 폭력성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 장모한테도 이제 그래서 막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눈은 처제를 보고 있어. 그리고 장모가 팔목을 잡거든. 얼른 가자고 당겨. 근데 여기서 지금 끌려가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팔을 뿌리친 거야. 근데 여기서 자막도 그러고 처제도 지금 저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라고 해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처제가 지금 이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 지금 여기서 지금 나쁘게 보고 있는 것 맞아. 그래서 실은 더 좀 과장되게 자꾸 더 폭력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분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처제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이 됐다 이건 아닌데 이게 지금 좀 꼬인 부분이 있는 거야. 여기서 장모가 당기니까 놔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손이 올라오니까 처제 입장에서는 이 각도만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을 올리니까 지금 저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지. 근데 남편이 진짜 갑자기 여기서 아니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장모님이 당겨가지고 이 팔 뿌리치려고 올리다가 올린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냐고 술 마신 사람이. 아이씨 몰라 나 폭력? 그래 너 때리려고 했다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상황들이 막 이렇게 꼬여서 그치. 그래서 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렇게 나 때리시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된 게 실은 이 남편 입장에서도 그 폭력성을 부추기는 꼴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괜히 오해 안 받으려고 그냥 팔짱 끼는 거거든. 내가 지금 때리려고 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쌓이는 거야. 이미 여기서도 그러니까 문자로 낙인이 찍혔어. 왜냐면 여기 뭐 처제나 어머니나 지금 이런 사위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 장모랑 처제 손에 끌려가지고 다시 그 18명 모임 있는 자리에 지금 내가 승진도 못한 이 인생의 실패자인 내가 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만만한 새끼가 나잖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남편이 잘했다는 거 아닌데 이 남편을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장모님이 조금 더 현명하게 야 가서 그 서방 데려와. 김서방 네가 데려와. 아이 내가 가면 또 그 체면이 말이 아니지. 네가 갔다 와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인어른이 내가 갔다 올게. 아유 뭐 나도 뭐 지금 술이나 한잔 하지 뭐 하고 슬슬 가가지고 뭐 한 잔 한두 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 듣고 하고 마치 우정을 다진 척 들어오면 체면이 살아. 아유 김서방 취했어. 오랜만에 술 마시기 좋네 하면서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어. 체면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처제는 안 건들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이거 뭐 추격 쫓아내는 것처럼 되니까. 물론 처제 입장에서는 이해해요. 뭐 내가 같이 사는 남자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언니가 막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밉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아내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주변 사람들한테 했을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뭐 십몇 년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딸들한테도 엄마한테도 동생한테도 하소연을 했겠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좀 악한 면이 있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 때리시라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막 그냥 나가시라고요? 나가시라고 이러니까 때리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장면을 그렇게 보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자막이랑 여기 패널들의 반응과는 실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근데 이 남편은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존경받지 못하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이 있지만 지킬 박사로서의 지켜야 되는 체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요구나 아니면 그런 거를 못해. 차라리 그 더 뻔뻔한 사람이면 이런 하이드 씨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 더 뻔뻔한 사람이면 애초에 그 18명 모임 그 모임 안 갔어. 그리고 그 딸들도 어렸을 때부터 적당한 뭐 좀 이런 용어를 좋아하지만 적당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딸들이 아빠에 대한 무서움과 존경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갖춰 나가요. 근데 저 체면이 결국 이 남편분이 열심히 살아온 원동력이기도 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처가 식구들 장모님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게 지금 아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데 남편을 좀 더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 마음은 남편이 더 우선이잖아. 처가 식구들 장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남편이 왜 그랬고 왜 저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뭐의 고통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겠지.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집에 안 올 때 아내는 나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 그런 거를 남편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방송도 난 그게 걱정되는 거야. 이게 너무 선악구도로 가버렸어. 이게 물론 이 뒤에 보면 상담사님은 그걸 알아. 그래서 아내에게 그 솔루션을 이렇게 넌지시 던져주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게 그게 명확하게 막 말씀하시진 않더라고. 나는 몰라서 승진을 못하거나 한 거나 나는 그런 걸 내가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건 내가 여기에서 나온 남편 정도로 이 남편은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근데 가족 모임이 있다? 내가 가서 뭔가 그렇게 난리칠 것 같으면 나는 안 가. 뭐 가서 보니까 최소한 업신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남편도 아내의 뜻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가서 뭐가 재밌어. 뭐 거기 모여서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한다는 게 건넌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네. 아, 그러게. 남편도 센스 없게 왜 장모님 계신 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야. 보통 공무원은 연차순으로 승진 많이 하기 때문에 승진 3번 떨어지면 충격이 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쭉 살아온 사람이 저런 경험을 하면 그렇겠지. 남편이 술 마시면 차라리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이게 보니까 이 다음날은 뭐 휴일이어서 그랬지만 아침에 남편이 이제 혼자 불을 꺼놓고 밥을 먹고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시간을 같이 해주면 남편도 두 사람이 맑은 정신에 대화할 시간도 좀 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하고 잠을 자는데 자다가 잠을 깨면 없는 거예요. 계속 남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진짜 그 매뉴얼만 읽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은 저거를 집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불안이죠. 불안. 아내가 가진 불안. 통제 욕구도 좀 있지 실은.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네. 근데 저 외박의 기준이 나중에 나오는데 12시 넘어서 내가 잠들고 나서 다시 깼는데 없으면 외박이야.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외박이야. 그러면 이 아내와 살 때는 그렇게 하면 돼. 일단 12시 전에 들어와서 11시 59분에 집에 와서 인사하고 12시 1분에 나가면 다음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외박이 아니잖아. 그동안 철저하게 이혼 증거를 수집해온 아내. 그래서 저게 이제 습관이 됐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저게 너무 오래 쌓였어. 지금 이 술과 이런 생활 패턴이. 그래서 뭐 직원이 얻은 방에서 잤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마사지라든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면서 외박했다. 근데 이건 진짜 남편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이 아내분이 좀 남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술 마시다 어떨 때는 새벽 5시까지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는 것보다 회사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출근 시간도 줄일 겸 바로 회사로 가는 것. 가족을 목표로 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점심 식사 만나게 하세요. 진급 모두 버릴 거야.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은 계속하네. 다시는 사고 안 치고 지낼 거니까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막말했지만 무슨 말했나 기억이 안 나. 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말하지. 그렇게 이제 마음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제정신이 된 지킬 상태가 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또 억압되고 통제당할게 라고 기꺼이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그 갈망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하이드 씨가 더 마음속에서 또 커지고 이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미칠 노릇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과 편지도 쓰고 뭐 각서도 쓰고 근데 이 각서가 벌금으로 가지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명의 이전하지 이런 게 남편 입장에서는 나를 믿어줘라는 의미로 하는데 저게 마음속에는 어떤 무의식이 생기냐면 아내는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는 무의식이 생겨. 남편이 바라는 거는 존경인데 저 각서를 지키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 키우는 거야. 그래서 저런 각서를 최대한 양보해서 쓴다고 쳐. 썼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시고 온 날 저녁에 뭐 따뜻한 밥이라도 주고 딸들 전화라도 한 통화 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 보상을 자꾸 줘야 돼. 그리고 술 마시고 온 날도 예를 들어서 평소에 새벽 2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1시에 들어왔어.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뭐 콩물이든 먹으면서 그래도 어제는 좀 일찍 들어왔대. 그래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남편이 좀씩 나아지거든. 또 12시 전에 귀가할 것. 이유 불문인데 밑에 예외 조건이 있네. 아내분도 너 이유 불문하고 12시에 와. 해놓고 또 마음은 약해. 마음은 약해서 부득이 12시 넘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연락할 것. 이유 불문이라고 한 거에 비해서 밑에 2번은 또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제 아내도 막 단호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또 남편을 또 이해하려고 또 애쓰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포인트가 이런 거야. 지금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되게 애쓰고 나름 뭔가 해주려고 하긴 하거든. 그런 행동이 있거든. 그리고 남편 엄청 생각하고 물론 약간 집착적인 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까지 막 과감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약속이 어겨지고 그렇게 악순환 중인 상황이죠. 원래는 외박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그 외박한 계기가 이것도 물론 아내 입장에선 이해를 해요.
남편을 어떻게든 치료받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강화도로 끌고 간 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 가족들이 나를 입원시켜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또 어떻게든 치료해서 건강하고 멋진 우리 남편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건 이해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술 마시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나중에 돈까지 못 벌는 입장이 되면 나는 그냥 정신병원에 처박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겼을걸? 지금 그렇잖아도 가족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려고 하니까 아, 얘네들은 그냥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무서운 거야.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 그래서 안 가려는 거야. 아, 아내가 거실 생활 정리하고 같은 방에서 그치. 그것도 참 좋을 텐데. 거실에서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거실에서 자는데 남편은 또 아내 눈치가 보이니까 거실에서 물 못하니까 밥도 방에서 혼자 먹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편이 거기 구급차에 실려서 묶여간다고 해야 되나? 이 경험이 아무리 성인 남자라고 해도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족들의 신고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봐. 이거는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서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라는 말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 저거는 솔직히 겁에 질려. 그러면 이 집에 내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아유 좀 더 마시고 그냥 회사 가자. 아내 보고 또 아내한테 혼나고 이렇게 자꾸 더 하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야 이게. 지금 남편이 계속 저렇게 술을 막 너무 마시고 이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남편은 치료를 안 받겠대.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하면 일단 어떻게든 낫게만 되면 남편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아내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남편이 왜 치료를 안 받고 싶어 하느냐. 자기의 존경의 욕구가 술을 마셔야만 해소가 되기 때문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술은 인정받는 시간이야. 술을 마시는 시간이. 권위가 서는 순간이다 보니까 그 치료를 마음속 한구석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야야 치료 받지 말자. 치료 받으면 너 어디 가서 존경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술을 통한 존경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술을 끊냐고.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안 받으려는 사람을 끌고 가서 받게 하려고 했으니 남자는 그 술은 술대로 못 끊고 집은 집대로 무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대체 왜 치료를 안 받으려고 치료만 받으면 다시 우리 그 다정한 남편으로 우리 애들을 사랑했고 함께 여행 다니던 그 우리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안 받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실은 진짜 존경은 어쨌건 가족 내에서 받아야 되고 본인의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걸 통해서 존경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런 허상을 통해서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고 그 안에서 이 아내분 주위의 딸들이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처제분 다 지금 이 남편 편이 아니야. 남편 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그 주변의 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다 야 그러면 갔다가라도 너 잡아서라도 널어서 일단 치료를 해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푸시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가? 해서 그렇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에 여기서는 용서하고 돌아왔지만 해서 있지만 멘트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돌아왔지만이라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는 주변에서는 아빠 정신병원에 넣어. 아이고 손수방 정신병원에 일단 넣어. 뭐 처제도 언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정신병원에 넣어야지. 다 그렇게 했을걸. 이거는 지금 이 아내분이 그동안 힘들어서 주변에 하소연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긴 해요. 갑자기 자기가 술 먹고 취해 있으면 다시 정신병원에 끌려갈 걱정에 외박하는 건가. 뭐 너무 좀 단순한 해석이긴 한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영향이 있다고 봐.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졌고 내 편은 진짜 아무 데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냐면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딸들도 아내도 내 편이 아니었거든. 지금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나를 정신병원에 넣을지도 모르는 정도로 나를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족에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내가 정신병원에 있나 집에 안 들어가나 똑같지 뭐. 그게 남편 생각이야. 근데 아내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아니야. 남편이 진짜 필요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는 건 아니었어. 진짜 아내는 남편이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아니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안타까워. 이게 그러니까 체면을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비틀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거실에 누워 있어요. 이게 이제 남편한테는 또 스트레스지. 아내한테는 당연히 스트레스지. 하루 종일 이게 뭐 괴로운 스트레스고 남편이 오는 상황도. 남편은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또 차라리 자고 있으면 몰라도 또 거실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있으니까 부담 엄청 돼. 그러니까 잤어? 이렇게 하니까 아내는 또 말이 곱게 나가? 남편은 들어와서 그냥 자직을 했어.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잤어 이랬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이 곱게 나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 시간에 자지 뭐해? 이제 서로 또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술 마셔가지고 저렇게 비틀거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그냥 아내는 차라리 일찍 자고 문 닫고 그냥 차라리 남편이 거실에서 자든 술 먹고 왔으니까 거실에 자든 아내는 그냥 방에서 일찍 자고. 그래 맞아. 이렇게 체면 중시하는 사람이 출연 결심한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 그걸 뭐 10년 넘게 해오셨으면서도 지금도 이러면 어떡해. 술 취한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고 술 깨고 나서 혼내면 돼. 술 깨고. 왜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로워. 술 마신 사람한테 괜히 악담 듣고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찌르면 상대 입장에서는 기억도 못해. 나 혼자 부글부글 하다가 그렇게 하면 서로 막 풀리겠어? 상대는 기억도 못하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다고 한들 그게 뭐 미안하다는 진심으로 느껴지겠어? 그래서 내일 자기가 나 밥 해줘야 되는데 내일은 늦게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멍충아. 지금 또 센 척하잖아 지금. 난 아내가 또 찌르는 말 들어오니까 지금 자기 밖에서 거기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또 센 척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또 멍충이라는 말 때 또 지금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아내 입장에서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멍충이래 이러면서.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안 받는다고 했잖아 멍충아. 지금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또 센 말 하니까 처음엔 잤어? 이렇게 했다가 센 말 들어오니까 지금 술 기운에 지금 컨트롤 안 되고 있어. 지금 하이드랑 말해서 뭐해? 이게 남편이 잘했다는 절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아내가 그냥 자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 왜 맨날 걸핏하면 멍충이래? 내가 멍충이야? 그게 괴롭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따지면 답이 뭐라고 오겠어? 내가 언제 멍충이라고 했냐? 아니 방금 했는데요? 이게 술 마신 사람하고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외로운 거야.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고 남편은 남편대로 외로운데 아내는 딸들도 이렇게 또 슬슬 독립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남편이 기다려줬고 기다린 남편이 오니까 뭐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늦게 온 게 미우니까 뾰족 한 마리 던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저 멍충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실은 폭력성이 별로 없는 느낌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 명청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해 그럼. 술 취한 와중에도 사과할 줄 알아. 미안해 그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술 마시라며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남편은 나 자꾸 그러면 나가 이걸로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나갈 마음은 없어요. 나갈 마음도 생각하겠지만 나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아내도 야 나가 그러면. 근데 또 아내도 남편이 막상 나가는 거 원하지 않을걸?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해. 근데 아내도 외로워서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생각해보면 원인 제공하는 게 둘 다. 그래서 뭐 1차는 내가 샀어, 뭐 2차는 샀어 이러면서 뭐 1차 술값 냈고 이런 얘기를 아내가 또 들어주고 있어. 거기 내가 샀어. 또 남편은 가가지고 거기 내가 샀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또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아내는 또 계속 뭐 찌르는 말을 또 하고 혼내는 말을 하고 본인은 지금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다가 남편 와가지고 지금 대화를 섞고 있는 상황이야. 이 두 분 진짜 그 술 문제, 이 남편의 권위 문제만 바뀌면 두 분은 굉장히 금슬 좋은 부부 아닌가요?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 아내. 그래서 1, 2도 구분을 못해? 근데 이제 남편은 이게 또 잔소리라고 느껴지는 거지. 들어오니까 밖에서는 형님 술 사주니까 좋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잔소리 듣고 혼나니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만약 잔소리 안 한다고 하면 외박 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방법을 하고 그러니까 보상을 줘야 돼. 결국 이게 보상이지. 근데 잔소리 안 하는 거가 보상이 아니라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아내는 잔소리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나뿐만 아니라 애들이 지적하게 되면 딸들도 다 이제 막 아빠가 객관했으면 좋겠어. 이게 막 그렇게 하면서 고칠 자신 없으면 따로 살아. 딸들은 다 지금 엄마 편이거든. 왜냐면 아빠는 내가 뭐가 힘든지 내가 뭘 바라는지는 딸들한테 얘기를 못해. 그런 얘기는 밖에서 술 마시는 동생들한테밖에 못해. 걔네들한테도 못해. 걔네들 앞에서 또 센 척 해야 되니까. 엄마는 내가 뭐가 힘든지 아빠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하소연을 해. 그러니까 딸들은 그런 거를 벌써 뭐 20년을 듣고 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엄마
빨리 헤어져. 차라리 헤어져. 와이프 입장에서는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꼭 그런 거야. 그런 맥락이야. 힘들 때 하소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빠와 화목한 가정을 기대하지 말라고 할 정도. 근데 또 저런 얘기를까 다시 또 딸 입으로 들어오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남편이 더 미워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서 자 하면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봐 제대로 걷지도 못해. 잔소리지만 실은 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이 걱정되는 아내이기도 하죠. 이걸 보면 아내가 그동안에 이런 거 다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 가족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남편이 해달라는 걸 그렇다고 또 안 해주는 사람도 아니야. 여기서. 왜냐면 평소에 저렇게 술값 나온 거나 이런 거를 아내 좀 쪼들리거나 이럴 때 아내한테 돈을 받아 썼을 테니까.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더 자존심이 상하는 면이 또 있겠지. 그래서 좋게 달라고 하지 내놔가 뭐야. 그러니까 좋게 달라고 하지 이 말은 줄 맘이 있는 거야. 이런 면에서 보면 아내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빚쟁이야? 저렇게 말하고 줄 거면서 주니까. 이 가족은 진짜 내가 이혼 숙녀 캠프를 이 커플로 봐서 좀 그런 것까 싶긴 한데 절대 이혼 위기의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좀 권위 좀 세워줬으면 자기 체면 좀 세워줬으면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돈까지 요구하는 건 솔직히 과해. 본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본인 버는 돈에서도 모자라가지고 여기서 달라고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답답하지. 당장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도 아내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상황도 굉장히 지금 처참하지. 근데 그건 뭐 본인이 뿌린 씨앗인 걸 뭐 어떡해. 남편 소비 패턴도 너무 안 맞고 속이 상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엄격하지.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족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으니 그게 거기다가 정신병까지 끌려갔으니 이런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27년을 살았겠어?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또 카메라 돌아간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또 더 스트레스 받겠지. 그리고 남편은 뭐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회피하는 성향이고 여태 27년을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왔대. 이게 아내도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속인다. 이게 지금 피해의식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쭉 보면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긴 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남은 생은 따로 사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아내분도 이걸 아예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려놓고 경제적인 부분만 단도리를 하고 내려놓고 기다리지 말고 이제 밤에 그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아내분도 이 마음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일상이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되거든. 그래서 이 아내분도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러네. 방송에 뭐랄까 좋은 영향이다. 이제 다른 후배들이 이제 같이 못 먹어요. 이렇게 눈치 보여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방송 그 술자리에서 외박 남편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술 사주면 또 따라가. 그래서 나아질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함께할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렇게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아내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좀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고 남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계속 괴로워. 뭔가 되게 잘해보고 싶고 노력하고 사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괴로워. 죽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헛되이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저런 말이 나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본인이 받고 싶었던 존경을 받았으니까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그 반박 아닌 반박을 하는 장면이 몇 개 없거든요. 잘 반박 안 해. 그 전문가들 의견에 크게 반박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반박하는 게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내가 후배들한테 돈 쓴 거 헛되지 않았다. 후배들은 나를 호구로 보지 않는다. 그게 결국 둘 다 존경으로 묶여 있잖아요. 서장훈 소장님이 왜 집에 나간다고 한 줄 알겠거든요. 자유의 삶을 원하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완전히 잘못 짚었어. 남편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남편은 통제된 삶, 그리고 어떤 수직적인 삶, 롤이 있는 삶, 자유가 없는 삶, 책임으로 가득 찬 삶. 하지만 그거를 인정해주는 삶이 이 남편이 원하는 삶이야. 절대 자유를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남편은 자기 시간 가지려고 술 마시고 외박하는 거 아니야. 뭐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할 때 정도?
그거는 뭐 자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지금 그것 때문에 밖에서 술 먹고 외박하는 거 아니야. 분하거든. 자기가 술값 쓴 거 얼마를 썼는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이후부터 시작된 외박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해는 가지. 이해는 가. 남편 측 영상입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요. 사회를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어쨌건 출퇴근 그 성실함이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50분. 이 시간이면 아내가 같이 일어나긴 좀 힘들긴 하겠다. 아니 그러면 아내분이 좀 그냥 방에서 주무시고 차라리 남편이 밖에서 라꾸라꾸 하나 깔고 주무시지. 차라리 허리 아프시고.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혼자 물만 밥을 먹어요. 표창장에 소방청이라고 써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내를 깨울까봐 이제 그런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내분도 차라리 그냥 저녁에 남편 그냥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가면 좋은데 남편이 너무 일찍 가긴 너무 일찍 간다. 이게 뭐 그냥 괜히 싸울까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남편 입장에서는 배려거든. 에이 밥맛이 없어도 방에 쪼그려 앉아서 저렇게 먹는 거랑 다르지. 밥맛이 없어도 저렇게 먹고 싶진 않지. 그래서 어쨌건 남편도 아내를 그래도 신경 써주는 거지. 최소한 이 방에서 먹는 건.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조용히 먹고 조용히 집을 나서는 31년 근무. 야, 그러면 공무원 되고 지금 27년이니까 사무실에 4개 과가 있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 제일 먼저 문을 따고. 참 이거 뭐랄까. 그래서 젊은 애들 둘이서 맨날 지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더라? 52세였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한 10년 남았지. 그러니까 성실함을 가장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그냥 누구보다 싫은 통제 상황이 편한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내 같은 사람에게 끌렸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뭐 학생회장하고 뭐 이렇게 공무원 바로 되고 학생회장에 공무원 이러면 실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겠죠. 학생회장을 했다라는 것도 물론 학생회장은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학생회장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창장도 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건 열심히 살아온 사람, 승부욕도 세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는 뭔가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으니 삶이 허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로 도피하고 이제 그런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겠지. 실제로 그렇진 않지. 아내도 남편 걱정하고 있고 딸들도 실은 아빠가 술 끊고 다시 예전에 그런 좋은 아빠처럼 우리랑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길 바라겠지.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허무하죠. 승진은.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고 여전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성실하고 순수하다. 집안일도 많이 도와준다. 지킬 박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죠. 술만 안 마시면 따뜻한 사람이기까지 해. 그런데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술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게 필수 불가결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 그게 근데 지금 아내는 몰라. 이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 근데 이제 모르지. 뭐 또 회차가 넘어가고 이러면 남편의 어떤 다른 더 심한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르지. 그래서 남편과 술을 마시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 동료. 후배들한테 새벽 1, 2시에도 전화가 와요. 밖에서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이게 가능해? 진짜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나간대. 후배들의 고민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4차까지 다 샀다고요? 아니 공무원이면 이게 공무원은 안정성이 좋은 직업이지 막 이 경제적인 대우가 좋은 직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많은 희생을 하네요. 140만 원을 긁은 적이 있다고요? 그 후배들도 아마 아직 미혼이고 이래가지고 개념이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연봉이 더 많잖아. 사야지.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인정. 집에서는 못 받아. 이번에 승진해서 3번째 떨어졌는데 집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한 명도 없는 이유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술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하소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랑 무주를 간 적이 있었어. 이 처가 식구들하고 모임을 물론 가면 좋죠. 근데 이렇게 힘든 날 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 집안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실은 남편보다 아내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족 여행이라고 하지만 처가 여행이잖아. 아내를 위해 남편도 간 여행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전주에
승진해서 떨어져서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끌려간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남편은 싫다 나는 못 간다라고 말을 못 했거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행 중에 처남이 마음을 알고 술 마시자고 제안. 그러니까 처남 기본적으로 술을 그냥 혼자 나가가지고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고 처남이랑 마시다가 처남은 먼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남편은 그 처가 식구들 있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노래방 가서 또 숨어 있던 거야. 근데 거기에 들이닥쳐 버리니까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개망신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남한테 처남 먼저 들어가. 난 좀 더 있을게. 아, 나 거기 너무 불편해. 여기 있을게. 라고 하고 가기가 두려우니까 사람들 그냥 다 잠들고 조용히 들어가려고 아마 생각했겠지. 장모의 처제가 와가지고 빨리 가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니거든. 처남이 말을 했겠지. 근데 처남의 말보다 야, 이 서방 왜 안 들어오냐라고 말하는 거 장모님의 말이 더 의사결정권이 더 셌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혼자 조용히 서러움 풀려다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지. 나는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이 아내 그리고 장모님 처제 이렇게 뭐 좀 강한 엄격한 여성들 사이에서 통제당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꼴을 당하니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터져 나와 버리는 거지. 아, 직급이 소방령? 아, 소방령이라는 게 있구나. 그 소령 같은 건가? 5급 공무원. 높네요. 혼자 술 마시는 또 술 마시는 사람. 가서 가게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주정뱅이 이렇게 이제 찍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문제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걱정한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 없다는 거 아니야. 남편 문제 많고 그리고 남편이 성격이 너무 체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편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건 좀 약간 오바스러운 해석일 수 있는데 어떤 강박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 출퇴근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좀 좁은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가정은 여지가 많아.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라고 할까? 그래서 고민 같은 거는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사실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얘기 안 하지. 얘기 못 해. 얘기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 이 세대의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잖아요. 아, 저게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고민이 있어도 고민을 말하지 않아. 고민을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게 우리나라 저 또래의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회피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지.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노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모르니까 술로 도망쳐.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도 딸들의 우리 아내 나 혼자 외톨이지 뭐. 존경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소외당해버렸어. 격리당해버렸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에서는 지금 저 남편만 문제다는 식으로 했지만 저 남편이 분명히 안쓰럽고 불쌍한 면이 있거든. 물론 아내 엄청 불쌍해. 아내 너무 괴롭게 막 핸드폰 보면서 밤마다 막 그러고 우울증 심해 모르겠어. 이게 뒤에서 측정이 나도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편은 뭐 자기 딸들 아내 대화가 안 돼. 대화 주제도 모르고 왕따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은 남편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내분들도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도 자식하고 남편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 남편에게 복수가 될 것 같지만 자식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멍해를 남겨줘.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 대인 관계를 맺을 때 남자에 대한 이상한 편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딸과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 아들과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 얘네들이 컸을 때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 그게 뭐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남녀 차별하십니까? 더 나가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거치는 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남편이 해소가 되는 게 있을 거야. 남자로서 어쨌건 아들과 아빠는 서열이 좀 생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편은 해소가 됐을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은 그런 걸로 큰 걱정 안 해. 근데 상대적으로 어머니들은 좀 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유연하게 대처했을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없애고 서로 동등하게 바라봐야 되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한편으로는 짠한데 어디서는 아빠 손잡고 이렇게 붙어있던 딸들이야.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같이 놀고 뭐 같이 일본 여행 왔나요? 그렇게 여행도 오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진 거야. 물론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진들이지만
채팅 회사 사장님이 빼놓고 하는 게 어딨어. 어? 남편 빼놓고 채팅창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너무 심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일만 있었으면 몰라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할 뻔했던 사람 입장에서 저것까지 기억이 맞물리면 와, 이 집에서는 얘네들은 진짜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오히려 없어져야 편한가 하고 순간순간 자살 충동 들걸. 물론 아내도 그럴 거야. 아내도 지금 그 남편 생각하면서 진짜 뭐 속이 문드러져서 말도 안 되겠지만 참,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가족들의 추억. 근데 저거는 물론 뭐 지금 남편이 마음을 진짜 고쳐먹고 술도 끊고 가족들에게 돈도 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당장은 뭔가 차가운 반응이 돌아와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이 뭐 먹고 이러고 있을 때 큰딸 학원 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딸은 그냥 응 하고 가. 근데 아내는 오늘 금요일이야 당연히 가지. 나는 아내분이 좀 딸이 응 하고 가면 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빠한테 잘 친절하게 얘기하지,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집안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딸이 응 하고 니까 거기서 지금 딸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서 남편을 쿠사리를 줘버리면 남편이 앞으로 딸한테 뭘 물어보겠어? 딸하고 남편 사이를 지금 왜 이렇게 단절시켜버려.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딸한테 관심 좀 가져라, 그것도 모르냐? 라고 앞으로 남편이 딸에게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내의 바람은 알겠어. 저게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그러면 딸한테 말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자기한테 물어봤냐.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이렇게 끼어들어서 자기 권위가 또 뭉개지는 그런 거지. 작은 딸 상처가 더 큰 느낌이었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봐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상처가 클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낄 자리가 없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 이런 사진 같은 게 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의 머리맡에 가족 사진, 이 집의 유일한 가족 사진이래. 뭐 유일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게 남편의 머리맡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도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방청하는 다른 가족들도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대화가 남편은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라는 거에 이제 작은 딸이 엄청 혼내. 그러니까 작은 딸은 아무래도 좀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게 주입이 됐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밉고 우리 가족을 해친. 근데 물론 그 말의 마음의 기저에는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돼주길 바라는 마음이지. 근데 실은 이 작은 딸의 마음에는 이 복수심, 그리고 아버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정의감, 이것 때문에 아빠를 엄청 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아빠는 여기서는 아빠지만 알았어, 그러니까 알겠어?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네 엄마한테도 좀 얘기를 해. 나도 물론 고쳐야 되지만 엄마도 다정하게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 넌 나한테만 그러니? 라는 뜻으로 네 엄마한테도 얘기해 똑같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딸이 잘못 들었어. 아니 왜 자꾸 나를 엄마랑 비슷하게 보는데 왜 나한테 뭐래? 딸은 아빠에 대해서 이미 악마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 아빠가 이제 무슨 말해도 나쁘게 듣고 아빠는 나쁜 사람으로 그냥 정해져 버렸죠. 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에이 왜들 그래 그러지 말고, 그리고 딸한테도 너 아빠한테 무슨 그 말버릇이니? 그리고 그만하고 들어가, 아빠한테 그러지 말고. 응? 아빠 아무리 뭐 그래도 딱 그렇게 해주면 좋지. 나 듣고 있는데 뭘 나한테 얘기해 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아빠가 실수했어 이래버리면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뭐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뭐 바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 세 명이잖아. 엄마하고 너하고 언니까지 이렇게 피해주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공공의 적이거든. 이게 왜 이렇게 나를 가해자로 보니? 나도 가족이고 싶고 너네한테 존경받고 싶은데 왜 그러니? 근데 딸은 맞아, 아빠가 공공의 적이야. 아빠가 피해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딸의 마음도 그거야. 아빠가 고쳐지길 바라는 거야. 고쳐지길 바라고. 근데 아무래도 애들은 엄격하죠. 나도 가족의 이런 뭐 소속감과 존경, 인정 이런 게 또 막 올라올 거 아니야? 이런 욕구가? 그러면 어디 가서 풀어? 후배들 술 사주면서 돈으로 존경을 사는 거야. 가서 존경 구매하러 가는 거야, 밤에 술하고. 어렸을 때는 인간에 대해서 딱 엄격하게 생각해. 잘못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이가 들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어. 그리고 경험이 생기다 보면 그래, 인간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런 면도 있겠지. 그래, 또 힘드니까 저렇겠지. 애들을 키울 때도 이게 초보 부모들은 애들이 잘못하면 엄격하게 혼내. 룰을 어기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애들을 키워보면 룰을 어겼어도 얘한테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해.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정의감으로.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잔소리가 엄청 심하대. 딸의 모습은 엄마를 닮았고 아내가 셋이 됐어. 이렇게 해서 잔소리가 시작되면 뭐 기본이 두세 시간. 그래서 성질내고 그러면은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회피해버리는. 뭐 어쨌건 회피 형들은 회피하기가 쉽죠. 그래서 안에서 휴대전화 하다가 한 10분 있다가 나가면 좀 진정이 됐어. 그러니까 그 갈등과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갈등,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야. 남편은 그냥 밖으로 도망치는 거야. 술자리로 도망치고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바로 출근해버리고 집에 못 안 들어. 왜냐면 뭐 집에 들어가봤자 뭐 나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술값으로 돈을 왜 이렇게 값없이 써. 근데 이거는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 아내분도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저걸 안 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실제로 유효한 방향, 햇님과 북풍처럼, 북풍보다는 햇님 방식, 그러니까 북풍을 한번 날리더라도 그래도 햇님 방식을 넣어줘야 돼. 채찍을 때리더라도 당근을 좀 넣어줘야 돼. 근데 그냥 계속 들이다 채찍을 때리니까 이 사람은 또 도망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지. 외박하고 뭐 경제, 우리한테 쓸 돈을 지금 그 후배들한테 쓰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게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어린 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빠만 문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아빠만 고치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아빠의 어떤 고충을 딸들 눈에, 이게 아들이어도 근데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 저 나이에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쉽지 않겠지. 와이프가 좋게 했겠지만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또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맞아. 딸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 건 아니야. 와이프도 좀 기대치가 높다는 느낌은 들어.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 하면서 뭐 잔소리가 3절, 4절, 5절 애국가 넘어섰어. 그렇게 이제 잔소리가 있고 또 집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위치 추적 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시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왜냐면 지금 남편이 술을 워낙 많이 마시고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렇게 하는 아내가 분명히 명분이 있는 건 맞는데, 남편이 안 들어올 때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남편에 대한 뭐 카톡을 보내는 것 같고, 물론 이건 나도 그냥 추론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이제 왜냐면 그만큼 쌓이거든. 내가 이 사람 어디 오나? 이 사람 여기 멈춰 있네. 뭐야, 노래방 갔네? 계속 이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게 계속 울분이 올라오지,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잔소리가 안 나가? 이게 그냥 안 들어왔네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나는 솔로 봤어. 그럼 2시간 동안은 나는 솔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 쌓이는데 머릿속에 메시지가 지금 몇 시간을 쌓였으니까 잔소리가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아내분도 실은 그 시간을 좀, 그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도 뭐 아빠 지금 오고 있어? 저렇게 남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은 나중에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할까? 물론 내가 이거 너무 날카롭고 나쁜 말 같긴 한데 그 생각도 해야 돼요. 물론 아빠가 잘못했고 아빠가 술 마셨고 아빠가 저런 문제가 있지, 술 안 먹는 남자를 찾겠지. 술 안 먹는 남자를 찾겠지만 20대 때 술 안 먹는 남자 찾기는 힘들어요. 걔는 사회성이 없는 남자일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거나 뭔가 연락이 안 된 시간이 있으면은 엄마가 보여준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겠지. 아니, 술 먹으면 사회성 있는 건 아니고 20대 때는 뭐 하기다 요즘은 또 그렇진 않겠지. 그러니까 술자리를 아예 안 가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술을 적절히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하게 되겠지, 사람이. 그리고 지금 아빠 어딘지 확인하고 저렇게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저런 게 당연한 일로 느끼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때 내 불안을 타당하다고 여겨. 근데 이거는 실은 편향적 사고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던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빗대서 말하니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 내가 항상 말하던 디폴트 값이라는 게 이 개념이야. 저게 디폴트 값으로 새겨지는 거. 그게 어쩌면 편향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하고 위치랑 머문 시간까지 세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딸이랑 같이 보고 있단 말이죠. 딸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내의 애정이 남아있다, 나도 동감하고, 위치 추적을 하고 이 사람을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엄마가 혼자 해야 돼. 자식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거든. 그게 디폴트로 깔린다는 얘기야.
어떤 익숙한 상황, 계속해서 접한 상황이 디폴트로 깔린다는 거에는 뭐 어떤 편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정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정글적 사고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디 편향이 있어? 항상 접한 게 그게 무슨 편향이 있겠어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이게 벌금을 매기는 게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 있어요. 뭔가 행동 교정을 위해서 벌금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그 벌금이 무서워서 행동이 교정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벌금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으면 벌금이 일종의 면죄부를 줘요.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으면서 가던 관계가 경제적 관계가 되면서 말 그대로 그 외박비 10만 원이 되는 거야.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정과 내가 어떤 권위, 존경을 받는,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지금 통제당하고 있죠. 아버지처럼 뭐 가족도 통제하고 딱 권위를 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거는 술자리에서 후배들하고 있을 때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판정도 받고. 근데 아내는 일부러 모른 척 했대. 그러니까 아내도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야. 엄격하고 약한 소리 하지 마.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인 거죠. 뭐 늙은 사람이 관심 받고 싶어 저러나 이러면서 그거를 외면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내가 이제 아들을 키워봤다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 생각했던 게 좀 그 인정 욕구는 당연히 있는 거구나. 인정 욕구를 채워주면 아 얘가 이렇게 좋게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더 몸소 경험했다면 남편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 소주 하나 놓고 조금 먹고 자면 좀 자요. 혼자서도 먹는구나. 근데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돈을 더 쓰는 거고 아내는 얘기하고 싶지만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남편은 인정받고 싶은데 아내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짜치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술 98년도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그걸 술로 푸는 거지. 그 시절의 막내 나쁜 사람들 많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힘들었다는 거지. 퇴근하고 있는데 선임이 나와가지고 가면은 계산하라고 하고 넌 술 먹지 마 하면서 운전하라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랬는데 순근 씨는 직급이 올라서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적으로는 스스로 되게 엄격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당했던 거를 후배에게 내리지 않고 후배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물론 그 원동력은 존경받고 싶음이긴 하죠. 새벽 1시에 후배가 부르는 적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순근 이 남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선배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지. 왜냐면 최소한 이 남편이 새벽 1시에 술 먹다가 그 선배를 부를 수는 없을 테니까. 어쨌든 불렀다는 그걸 생각해보면. 그치, 돈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 선배가 불러서 돈을 내주고 후배가 불러서 돈을 내주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표도 쓰고 그것 때문에 나 혼자 끙끙대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술로 풀었네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신혼 때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깊은 얘기를 저한테 했을지 남편이 그런 깊은 얘기를 원래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은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뒤에서 엄청 울거든. 좀 그 남편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이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승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자. 좋네. 그것은 되게 좋은 얘기야. 근데 아내 측 반박이 있었어. 작은 딸이랑 또 통하면서 아빠는 그냥 술 먹으러 나갔어. 그냥 엄마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이게 이제 아빠에 대한 계속 비난을 딸들에게 주입시키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에도 실제로 외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다 주입되고 모든 게 이제 딸에게 다 얘기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딸이 내가 어른이 되면 좀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성인이 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아빠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죠. 본인은 피해 의식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성인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건 뭐 당연하겠죠. 부모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포인트지. 딸은 아빠를 그러니까 부부가 잘 살게 돼도 딸이 용서를 못하는 시간이 더 오래 가거든. 그래서 개선의 노력을 안 하면 평생 아빠랑 대화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니까 노력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딱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딸은 저렇게 엄마를 위로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포인트야. 딸은 저렇게 엄마를 위로했을 거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아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아빠를 비난하는 것이 엄마를 위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을 했을 거야. 그게 학습이 되면서 딸들은 피해자인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빠를 비난하는 것이 패턴화 돼버렸어. 물론 그게 뭐 딸들 문제도 아니고 엄마 입장도 이해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엄마는 지금 네 오빠는 우리 셋이 자기 공격한다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게 가장 커. 그래서 큰 딸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나마 이제 작은 딸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딸들이 아빠를 비난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딸들은 이게 참 이게 누구를 막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딸들의 잘못은 아니거든. 그리고 또 이게 엄마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좀 더 성숙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아내가 뭐 잘못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지. 남편이 잘못한 건데 이 부분에서 좀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영상이 남편이 처가 여행 따라갔을 때 지금 장모랑 처제 손에 끌려가지고 숙소로 갈 때 여기서 이제 숙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도 아빠가 부끄러운 거지.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아내가 영상 찍고 있지 옆에서 장모 처제 손에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딸들이 막 이거 진짜 민폐야 막 이러고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일을 실은 이렇게 돼버린 면도 좀 있긴 있거든. 그렇게 이제 남편을 숙소로 이제 들려 보내려고 하는데 뭐 아내도 이제 막 들어가라고 화내니까 그렇게 제발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좀 안타까워. 서로가 다 뭔가 여유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이 아내가 계속 미치겠다고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센 척 해야 되잖아. 이거 확 죽여버리려 보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참다가 한 거지.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게 울부짖고 터져버리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이 상황을 풀이하려고 했던 해법들 몇 개 들려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어. 그리고 딸들과 아내는 지금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터지는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날의 악몽, 막 아빠 혼자 있냐고 하면서 막 정신 차려 막 하고 이러니까 남편은 나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더 터져 나오는 거지. 가족은 딸들 입장에서는 아빠의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 괴물 같은 거지. 괴물 같고 그런 거고. 근데 저때 남편 정도의 어른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게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여기서 그 자기가 완전 체면이나 이런 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발작용으로 더 센 척. 이 말 그대로 이 일에서 방구석 여포가 생기는 거야. 밖에서 완전히 억압되고 내가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되면서 그나마 방구석에서 폭발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린 딸들 입장이야. 이런 꼴을 봤으니 이게 아빠가 사람으로 보이겠어? 무섭지? 괴물로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와이프가 혼자 갔어야 돼. 아니면 차라리 뭐 처남이 갔거나 남자가 가서 얘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서 아유 형님 힘드시죠? 이러면서 뭐 술도 한 잔 형님 술은 그만 드시고 이제 들어가요. 여기까지 오시나 고생했어요. 여기 다들 처가 식구들 있는데 혼자 오시나고 또 힘드셨을 텐데 아유 또 그래도 저 형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딸 2명 키우면서 그렇게 하거나 장인어른이 와서 힘든 일 있는데 그래도 자네가 와줘서 고맙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실은 남편 이렇게 울면서 아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하면서 끝날 일이야. 처남이 알아줘서 고맙구만. 처남편 용돈 꺼내줘. 용돈 140 착. 아니면 아내가 가가지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거기서 뭐 좀 싸우면 낫겠지? 둘이서 어쨌건 단도리를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장모님하고 처제한테 끌려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저 때리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갖고 싸워갖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술이 문제야. 이걸 술에 의존해서 풀려고 했던 남편이 문제지. 근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식도 너무 서툴렀던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딸들에게 상처가 너무 커진 거야. 그럼 이건 딸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지. 딸들은 솔직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딸들의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걸 포인트야. 딸들 입장에서는 이 상처가 평생 가. 이게 딸들도 지금 안 됐어요. 이게 안 벌어질 수도 있던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완전 최악의 여행이 됐죠.
그래 이게 뭐 딸들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저렇게 하는 게 그나마 이제 큰딸이 마음을 닫고 말을 안 하면서 그냥 아빠를 기다리는 거지. 그나마 큰딸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작은 딸보다는 성숙한 태도가 나오는 거긴 한데 맞아 술 마시니까 더 이성적으로 제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딸들은 아빠를 이해하고 싶지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빠의 그런 일들이 사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딸들 입장에서 그게 그냥 단지 사고다라고 하기 힘들겠지. 그게 아빠의 본성이다. 아빠는 그런 인간이야. 괴물 같은 사람이야. 아빠는 술을 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엄마는 아직 고치고 싶은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다들 희망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 물론 작은 딸은 지금 희망을 버린 것 같긴 한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기왕이면 고쳐 살고 싶지. 그러니까 엄마는 딸에게 아빠의 나쁜 부분을 계속 하소연을 하는 꼴이 돼버렸고 딸은 그러니까 빨리 아빠 그럼 그런 사람이랑 헤어져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근데 그런 말을 또 들으니까 엄마는 그런가 또 해버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약속 어길 때마다 그렇게 누그러지는 엄마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으로서 자식들한테 조심했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아빠가 성질 부릴 때마다 엄마가 조용히 저한테 그게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지.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가족 평화주의 프레임에 친 것 같다. 가족 평화주의 프레임을 진짜 생각하면 자기가 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아이들까지 내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엄마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대가 벗어나면 벌을 줘버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좀 더 유연하게 상대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뭔가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아내분은 행복한 가정에는 이런 남편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엄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아내가 잘못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뭐 그런 거면 이해하거든. 근데 이게 저런 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굉장히 또 헛거고 딸들 입장에서 당연히 엄청난 일이고 그럼 아이들에게 사과해야지. 먼저 아빠부터 사과를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돌려야지. 아까도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부터 잘해보겠다 도와달라고 아빠가 이제 그렇게 딱 하고 딸들이 진짜 힘들겠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엄마도 이제 이제 아빠가 노력한다 이렇게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또 아이들에게 또 말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이제 되면서 아빠의 권위도 좀 살고 그리고 아빠가 그거를 또 양분 삼아서 노력해가지고 바깥에서 호구짓 안 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아버지로 그 책임감을 가족 한정으로 딱 돌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 그래서 아내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전업주부였다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으니 그렇게 치열하고 엄격하게 살아온 엄마의 모습을 바라봤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유 있게 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뭐 괜찮아 아빠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거를 못 봤잖아. 그냥 정말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 어머니를 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엄격하고 좀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좀 불안도가 있고 그러니까 통제 욕구도 좀 더 커지고 남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그래도 가정 형편이 되게 안 좋았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가지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고생을 하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야. 치열하게 여유가 없지. 그렇게 된 거지. 그냥 항상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훈련 받았고 교육 받았지.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일이 안 돼. 근데 이제 팀워크 거기에서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어떤 부탁이나 그런 체면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근데 이제 아내는 뭐 가정이 우선이다. 다 소용없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체면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좀 존중해주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이거 누가 말했던 이론이더라. 아무튼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추종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첫 번째 추종자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물론 아내가 남편의 추종자가 될 필요는 없지. 근데 남편이 존경받길 바라는 아내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힘들더라도 보여주는 게 실은 교육이긴 해.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참 나도 막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이 존경받는 남편이 되면 남편은 어쨌건 가족에게 또 충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 집에서 인정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말이야. 맞아. 남편도 마찬가지지. 아내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맞아.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는. 근데 남편은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 술을 먹었을 때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 거지. 아내가 그랬거든. 남편은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남편은, 그래서 지금 아내나 자식들은, 아빠는, 내 남편은 술을 마시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뭐 3시간 정도 얘기했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우리 아빠는 술을 못 끊는 자제력이 없어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니야.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